제가 국방위원회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제가 자원해서 국방위원회에 왔는데 오늘 기무사 개헌 문건을 이렇게 다루게 돼서 굉장히 참첩하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2018년도입니다. 제가 왜 참첩하고 안타깝냐 하는 얘기는 여기 장군들 중에서 태어나기 전인 54년 전인 64년도에 제가 반정부 데모하다가 체포돼서 4개월간 서대문 형무소에서 구금돼 있으면서 육관국 보통군법회에서 군법회의 재판을 받던 일이 오버랩돼서 굉장히 제가 지금 답답한 심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100불 시대고 3만불 시대입니다. 시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연 이 기무사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만들었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개헌법에 의한 이 보고서 작성이 아니라 아까 우리 하태경 의원도 얘기했지만 국회의원들을 완전히 무슨 바지저고리 한 줄 알고 자기 주머니 속에 있는 것처럼 알고 말이지 이런 문건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나는 굉장히 불유쾌하고 잘못된 것이다. 기무사령관 좀 봅시다. 네, 장관이 없어서 얘기를 하는데 기무사령관이 3월 13일인가 장관한테 보고했죠. 3월 16일 날 보고 드렸습니다. 3월 16일 날 보고했죠. 근데 혼자 갔습니까? 혼자 갔. 예? 약속하고 갔죠.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나 만났습니까? 장관을. 몇 분 동안이나 만났느냐 이거예요. 정확한 사항은 지금 수사 중에 있어서 제가 정확한 시간은 그래 줬어. 그러면 기무사령부에서 작성한 문건 두 문건을 주고 네네. 기무사령관이 향후 대책에 대한 어떤 보고를 하고 왔는가 안 하고 왔는가 이것이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조처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장관에게 얘기했는가 안 했는가. 그 사항도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 돼서. 무슨 소리 합시다. 네. 그게 무슨 수사 중인가 중요해. 그걸 보고 내요. 자, 이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에 장관님 이것은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될 의뢰가 필요가 있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항입니다. 아니면 이것은 그냥 기초자료로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한 것이니까 그냥 보고로 말씀드립니다. 라는 보고를 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도 여기서 답변 못한다고 그러면 김비상관 여기 왜 왔어요? 예, 대단히 중요한 보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에?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고 위중한 사항도 당시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장관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장관이 없으니까 내가 기무사령관에 얘기하는데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여러분의 선배 후배들이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무사령관 장관은 정확하게 국민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알려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장관님도 아주 위중한 사항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 장관은 내가 여기 없어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날 내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뭐 바쁘니까 놓고 가라 이랬던 얘기 했다는데 그 기억해요? 그 마찬가지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위중한 사항으로 인지하셨고 또 위중한 사항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자, 서차관. 예. 만약 그 당시 3월 16일 날 장관이 보고할 때 현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장관이 보고한 뒤에 기무사령관은 이 사건이 위중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장관이 여러분들 차관이라든가 이 기관장들 참모들을 불러서 대화를 한 일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거 기억합니까? 없었습니까? 기무사 개혁이 무척 중요한 과업이고 그에 관한 준비들을 해가고 있었습니다만 그 문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대책 회의를 했냐 안 했냐 회의를. 저는
참관정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도 다 아마도 특별수사단에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문건을 어저께 저도 좀 봤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건 준비는 과거에 계엄의 어떤 또 합참의 계엄 실무 편람 등을 참조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람에 없는, 자, 국회의원 어느 당의 국회의원들은 들어가지 말도록 하고, 어느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국회의원 체포해야 되고, 어느 시대인데 국회의원들을 당신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되어 있고, 또 보도 검열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도록 나와 있어요. 제가 확보한 이 계엄 실무 편담에 다 나와 있다 이게. 우리가 아주 국민들이 이거 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했지만, 기무사령관이 이 법을 초월한, 기무사령부에서 법을 초월한 것을 만들어놨던 것에 대해서는 나는 조사가 진행돼야 되고, 오늘 위원장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사안은 국회에도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합동조사에 별도로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위원회의 결의로. 그래야 정확하게 이 문제를 파실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아까 우리 김종로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 부분을 밝히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해외 중에 얘기하는 것도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또 청와대에서 이 문건의 일부 중요한 부분만을 발췌해서 언론에 보도하는 것, 이런 태도는 난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서 국민에게 명쾌하게 전달하려면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장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시간도 다 돼서 이상 드리겠습니다. 예, 서청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황영철 의원입니다. 지금 이석구 기무사령관 답변 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장관에게 존경하는 서청원 의원님께서 장관에게 보고한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라는 질문에 이게 수사 중이라 답변을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수사 결과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답변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처음서부터 이 자리에 올 이유도 없고, 이 자리에서 모든 지금 간부들이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향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분명히 시정 조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독립수사단의 수사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전 국민이 지금 국회 TV를 통해 보고 있는 이 상임위원회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이석구 기무사령관 또 서유석 차관님 이런 답변을 할 때 진실을 규명하는데 성실하게 협조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서청원 의원님께서 장관님이 몇 분 보고했느냐, 그것도 수사상황이라는 말로서 피해 나가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정치적 고려라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출석하신 분들 답변 성실하게 해주세요.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무사령관님, 진실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네. 이종명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종명 의원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기무사 문건 관련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지만은 오늘 회의를 통해 가지고 또 이후에도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어떤 의문사항 몇 가지 그 진실 규명하는 것이 우선 본질이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가장 최근에 계엄령이 선포된 시기는 몇 년도였습니까?
예, 뭐 79년, 예, 80년, 79년에서 예, 80년 그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40년 전인데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계엄령이 처음 선포됐고 그 이후에는 선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어느 누구도 이 계엄령 관련해 가지고 실제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계엄령 선포를 국가적 위기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들이 여건들이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 그냥 실무 편람 하나 가지고 그걸 그대로 할 수 있느냐. 우리 군에서는 그걸 굉장히 염려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은 어떻게 보면은 변화하는 전장 상황과 어떤 전장 환경에 대비해서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또 계획된 작전 계획대로 훈련과 연습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계획하고 훈련하는 여러 상황들은 군의 특성상 시행되지 않고 묻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은 그런 상황을 어떤 상황을 가장 염두에 두느냐, 가장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어떠냐, 우리한테 가장 불리한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고 강력한 훈련을 어떤 뭐 많은 예산과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그런 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작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헌법재판소 최종 선고 이전에 우리나라 특히 광화문 일대의 상황은 매우 위중한 우리 전 국민들이 염려를 하는 그런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기각이 되느냐, 인용이 되느냐, 여기에 가장 모든 관심을 집중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촛불 세력이라든가 태극기 세력이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확인되고 노출된 이 문건이 기무사 문건이 촛불 세력만을 위한 그런 문건이었습니까? 차관님 대답해 주시죠. 그 사회 불안 상황 문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사회 불안 상황 가정에서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 불안 상황이 촛불 세력에 의한 불안 상황만 있었습니까? 촛불 세력과 태극기 세력 양쪽 세력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을 불안 상황을 다 느끼고 준비를 한 문건이죠. 네, 문건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기무사령관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기무사령관님 금년 3월 16일 날 왜 1년이 지난 어쩌면 용도 폐기가 된 이 문건을 장관께 보고를 했습니까? 왜 보고했습니까? 누구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이유는 3월 8일 인권센터에서 수방사 위수령과 관련한 문건이 나오면서 거론되면서 국방부에서 관련되는 부서 수방사 특전사를 포함해서 그런 부대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그런 와중에서 저희 부대원에 의해서 자진 신고가 이루어졌고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장관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기무사에서 부대원 사령관님의 부하 직원이 사령관님께 이 문건을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를 할 때도 어떤 그런 배경 때문에 보고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 그것을 문건을 작성한 인원 일부가 우리도 과거에 이런 것을 검토했다 하는 사항으로 해서 USB에 담아서 그런 문건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사령관님은 부하 직원이 보고하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소 궁금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보기관의 특성상 일부 소수 인원이 하는 것들을 다른 인원들은 대다수가 몰랐다라고 추가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차관님, 예, 1년 전에 용도 폐기됐던 이 문건입니다. 이 문건을 장관님이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약 3개월, 4개월 동안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설명됐습니다.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기가 곤란하시겠지만 그 이후에 이 문건이 문제로 이렇게 불거졌을 때 여러 가지 뭐 차관님하고 장관님하고는 많은 대화도 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관이 이 문건을 알고도 4개월 동안 보고를 하지 않는 혼자만 알고 있었던 또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그 배경에는 어쩌면은 이 문건들이 또 다른 새로운 상황에 재활용할까 하는 이런 염려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장관님께서 그 정무적 판단에 관한 설명이 있었고요. 아마 이 문건을 상당히 심각하고 위중한 것으로 처음부터 판단했다 이런 설명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건을 현 시점에서 이렇게 노출시키고 이렇게 공론화시키고 오히려 양성화시킨 것은 차후에 이런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담 없이 국민들도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기무사에서 이런 문건이 작성돼서 이 군의 정치 개입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고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지금 상부하고 국방부하고 또 기무사하고 이 돌아가는